야, 만약 이게 진짜 적용된다면 토레스 픽업 트럭도 반응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토레스 픽업 트럭은 순수 전기 모델로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무선 충전 기술이 적용될 거란 소식이 나와서 이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실효성도 있고 대중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충분해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비아디 국내 진출하고도 연결되고 최근에 일어난 인천 전기차 화재 사건과도 연결 지을 수 있는 게 많고 KGM에도 이 내용에 대해 물어본 게 있어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전기차 차주분들 중에 우리나라는 무선 충전 도입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꽤 많이 하셨습니다. 전기차 충전 관련 내용 영상이면 꼭 달리는 댓글인데 이게 곧 상용화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국산차 중에선 토레스 픽업 트럭에 가장 먼저 도입될 거라는 소리가 있는데요. 위치라는 충전기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가 국내 기업인데 코엑스에서 열린 전기차 충전 산업 콘퍼런스 전시 현장에서 무선 충전 기술을 선보였다고 하더라고요. KGM이 토레스 전기차를 가지고 시연했는데 이 차를 시연 제품으로 선정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토레스 픽업 트럭에 이 무선 충전 기술이 적용될 거란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위치가 선보인 기술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우선 무선 충전기의 최대 출력은 11kW로 제네시스가 선보였던 무선 충전 최대 출력과 동일했고요. 무게는 13kg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핵심이 되는 기술이 생명체 감지 기술인데 동물을 비롯한 생명체를 감지해서 감전 사고 같은 걸 방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술력만큼 중요한 게 차주들한테는 실효성이 있는 기술이냐 대중화 가능성이 있냐 이런 건데 여러가지 정보를 종합해보니 대중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좀 슬픈 전제는 비아디가 대중화를 이끌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 같다는 건데 얼마 전에 비아디가 국내 진출 준비를 거의 마쳤다고 전해드렸죠. 올해까지 국내 전 시장만 20곳을 열고 2026년까지는 70곳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비아디가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라 벤츠나 BM처럼 수입차 딜러사가 판매에 나선다는 거고 한성이나 도이치 같은 큰 딜러사들이 움직여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프로모션 같은 것도 기대할 수 있고 서비스 센터 같은 정비 인프라도 걱정할 게 없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좀 더 나아가면 충전 인프라도 딜러사의 경쟁력이 될 거란 거였는데 판매량을 위해서라면 비아디가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GS그룹도 나설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GS글로벌이 비아디의 상용차를 판매 중이고 GS차지비는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차지비가 GS커넥트를 흡수합병하면서 GS차지비가 됐고 이렇게 되면서 국내 전기차 충전 서비스 시장 1위를 차지하게 됐잖아요. 마침 이게 또 좋은 연결고리인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위츠가 작년 5월에 KGM하고 GS차지비랑 전기차 무선 충전 사업 협력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KGM도 작년 1월에 미국 CES 2024에서 미국 Y3City의 자기 공명 방식 그리고 위치의 무선 전력 송수신 안테나 기술이 결합된 무선 충전 기술을 선보이면서 무선 충전 상용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던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 진출하는 비아디를 시작으로 충전 인프라 사업 전체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아예 무선 충전기 설치 쪽으로 사업 전개 방향이 잡힌다면 상용화와 대중화는 큰 무리가 없게 되는 거죠. 여기에 현대기아차도 가세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현대기아차도 제네시스를 통해 무선 충전 시스템을 선보였고 차에 정식으로 적용한 건 아니지만 시범 운영 중입니다. 충전 업계가 이쪽으로 움직여준다면 현대차도 본격적으로 무선 충전 기술 적용을 위해 움직이게 되는 거죠. 현대차가 움직인다면 한국에서의 대중화는 말할 것도 없겠죠. 무선 충전 방식의 좋은 점은 간단합니다. 우선 충전 방식이 너무 간편하고요. 직접 체결해서 충전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속도가 느리겠지만 스마트폰처럼 사용하지 않을 때 집에서 쉬는 동안 충전을 하는 게 전기차라는 취지에는 매우 잘 맞는 방식입니다. 퇴근 후에 집에서 쉬는 동안 충전하고 그 다음날 타고 출근하면 딱 되는 루틴인 거잖아요. 충전소는 주유소처럼 중간 거점 역할을 더 키우면 되고 무선 충전 방식은 거주지라던가 관공서나 식당 주차장 같은 곳에 설치하는 방식으로는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기존 충전 방식은 케이블이 너무 무겁습니다. 진짜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무거워서 여름에 비 오고 습한 날에는 최악입니다. 이래서 테슬라 슈퍼차저가 칭송받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이 기술은 국내에선 KGM의 토레스 픽업 트럭에 가장 먼저 적용될 거라는 언급이 있는 상태입니다. KGM에 확인을 해보니 아직 확실치는 않다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출시되는 차잖아요. 그래서 이때 바로 적용될지는 확실치 않지만 나중에 출시되는 차라도 장착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걸 적용하게 되면 당장 가격 상승이 엄청나겠죠. 토레스 픽업 트럭은 특히나 가성비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격 상승은 최대한 피하고 싶을 거고요. 무엇보다 비아디가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곤 했지만 이 무선 충전 인프라가 깔리는 시간도 고려하면 지금 당장은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대목에서 그런 말도 나올 겁니다.
겁니다. 야, 아무리 충전 기술이 좋아지면 뭐하냐, 전기차 불나는 것 때문에 타기가 무섭다, 이런 겁니다. 사실 뭐 데이터는 많습니다. 내연기관차보다 화재 날 확률이 적다는 건 데이터 같은 게 대표적인 게, 저는 사실 이 데이터가 소비자들한테는 그렇게 와닿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숫자 데이터가 어떻든 불이 난다는 것 자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전기차는 화재가 난다는 사실보다도 화재 이후에 진압이 어렵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잖아요. 최근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벤츠 전기차도 충전 중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를 보고 지난 몇 개월간 강력하게 주장했던 충전 인프라 개선과 동시에 주차 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 전기차는 화재가 난다는 사실보다도 화재 이후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화재가 한번 났다 하면 화재 진압 자체가 힘들다는 거. 가장 큰 원인은 열폭주 현상 때문인 거고, 이건 전기차가 대중화되기 몇 년 전부터 저희 스포일러 팀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가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화재 진압이 어렵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 충전기를 두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왜? 아파트는 특히 온갖 관리 시설이 지하 주차장에 몰려있죠. 물탱크부터 시작해서 전기실, 하수 처리실, 중앙 냉난방식 아파트라면 이 중앙 냉난방 시스템 같은 것도 지하에 모두 몰려있고, 통신 시설도 지하에 있습니다. 이러니까 화재 진압이 늦어지면 이런 설비 시설에도 문제를 주니 더 큰 사고가 된다는 거죠. 인명 피해가 없으면 그나마 다행인 거고, 이번 인천 전기차 화재 때도 아파트 480세대가 단전이 돼서 주민들이 피난 살해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전기차 충전 시설 확장은 정해진 방향이니 그 전에 설치 장소도 법제화하고 주차난 해결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던 겁니다. 우선 설치 장소는 지하보단 지상이 낫겠죠. 그리고 주차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상 공영 주차장화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타워식 말고 대형 마트처럼 건물식으로 된 주차장 있잖아요. 이 건물을 멀리 짓는 게 아니라 아파트 바로 옆에 지으면 굉장히 많은 게 해결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주차난이 해소됩니다. 완벽하게 해소되진 않아도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을 겁니다. 기존 아파트 주차장에선 전기차가 빠지면서 그만큼 자리가 늘어나고요. 전기차 차주들은 충전 자리 비켜달라는 얘기를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 위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 건물은 공영 주차장처럼 지자체가 함께 운영해주면 더 좋습니다. 전기차 위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만큼 전기차 충전기도 많이 설치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인근 상가나 공원 이용자들도 공영 주차장처럼 쓸 수 있게 하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동시에 아파트 옆에 새로 짓는 주차 건물뿐 아니라 기존 공영 주차장들도 이렇게 활용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좁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넓은 곳들도 지상 단층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걸 건물화해서 전기차 충전기도 많이 들여놓으면 충전 인프라도 확실하게 해결되고 주차 난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관리와 비용 문제인데요. 방금 말한 방식이라면 공영 주차장처럼 주차비를 받게 될 거고요. 아파트 주민은 관리비 수준으로만 내게 하면 꽤 많은 게 해결될 겁니다. 운영 관리 유지비에도 당연히 보탬이 될 거고요. 세 번째는 누가 귀찮게 주차장까지 걸어가겠냐는 말도 나오던데, 앞에서 계속 말한 것처럼 멀리 지으라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단지 내 아니면 단지 바로 옆에 지으라는 겁니다. 이거랑 동시에 주정차 단속도 늘리고 과태료도 늘리면 주차 건물 이용자는 자연스럽게 많아질 겁니다. 주차 건물 지을 돈이 어딨냐고도 하던데 지자체마다 그 정도 돈은 있습니다. 이런 데에 쓰라고 세금 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먼저 해결되지 않는다면 충전 인프라도 제대로 보급돼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보급 대수가 늘어나더라도 화재를 비롯한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거고요. 당장 이런 게 해결돼야 불안감이 해소될 건데, 그게 아니라면 전기차 자체가 대중화되기 힘들죠. 다른 나라는 몰라도 한국에선 이런 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서 무조건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미 자동차 제조사들과 충전기 업체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으니 정부 정책도 발맞춰 따라줬으면 합니다. 국토부나 환경부 관계자분들께서 신중히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